깼는데 기분 좋네. 누가 누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 여자의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모두가 여자의 말에 주목합니다. 본인자 맞습니까? 지금 다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는 왜 바꾸신 거죠? 신준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세요? 딸이 나오면 딸이 맞아요. 딸이 맞아요? 딸이 나오면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딸이 낳은 적이 없어요. 일명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반전. 빈집에 방치되어 사망한 여아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당시 사망한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임을 밝혀냈습니다. 3살 난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김씨. 그리고 그 아이의 생물학적 엄마로 밝혀진 외할머니 석씨. 연일 뉴스를 도배하는 이 기가 막힌 사건에 남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못 믿죠. 왜냐면 보람이는 제가 태어난 걸 봤고 왜 그게 장모님 배라고 나온지는 모르겠고 적어도 제가 안 맞더라도 X라도 맞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낳는 걸 제가 다 봤는데 근데 장모님이랑 맞다는 게 그게 또 의문점이고. 지난달 빈집에서 미이라 상태로 발견됐다던 내 딸 보람이. 그런데 내 딸이 아니었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보람이가 엄마 뱃속에 자리 잡던 순간부터 세상에 나올 때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보람이 아빤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출산하기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보람이 딱 나올 때마다 제가 찍은 거거든요. 이게 아 이게 바로 태어났어요. 네, 바로 찍은 거예요. 네. 병원에서 이제 근데 이게 지가 병원에서 이제 보람이 이제 딱 안았을 때예요.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어? 지난 2018년 봄 보람인 3.48kg의 건강한 모습으로 부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와 원치 않은 이별을 하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외박이 심해지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호텔 이런 거 영수증 이런 걸 확인하고 이제 두 번째는 신발장을 이렇게 열었는데 여기 속바지가 접붙어 있더라고요. 그 속바지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거기에 흰태색이 엄청 많이 발견됐어요. 전처 김 씨의 외도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됐고 아직 어린 보람이는 전처 김 씨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보람이 막 유치원도 간다, 말도 잘한다, 이제 아빠, 엄마, 할아버지, 뭐 삼촌 싹 다 안다 막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막 얘기하고 보람이한테는 비싼 거 입히고 자기가 쓸 거를 보람이한테 썼고 항상 딸밖에 몰랐거든요. 누가 의사할 수 있겠어요? 보람이밖에 모르는 게 그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엄마 품에서 잘 크고 있는 줄 알았던 보람이의 소식이 들려온 건 지난달 초. 아이는 발견 당시에 미라 상태였고 평소 가족에게 숨진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새 가정을 꾸린 김 씨는 3살 된 아이를 버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시신 상태로 몇 달이 방치돼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는 보람이. 아인 엄마 김 씨가 집을 떠나던 무렵 이미 사망했거나 그 직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애 울음소리 같은 거 못 들었는지 좀 해서. 발령 2층이네요. 못 들었냐고. 못 들었어. 전혀? 응. 가. 내 사람인지도 몰라. 무슨 뭐 옆집도 뭔지 몰라요. 제가 여기 지역에 방범 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로 이렇게 수시로 다니고 대원들도 다니고 여기에 소리가 안 나고 왜 우리가 감지를 못했는지. 김 씨가 몇 달 동안 꽁꽁 숨겨놓은 비밀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걸로 알려졌던 보람이의 외할머니 석 씨. 하지만 너무 부패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던 보람이의 친자 대조 과정에서 석 씨의 비밀이 새어나옵니다.
이제 바뀌었으니까 엄마는 자기 자기 애는 없어지고 네. 자기가 키운 애는 자기 동생을 실제로 키운 거죠. 동생이 확실한 거예요. 국가수를 믿어야 돼. 그 바뀐 건 혹시 뭐 산부인과에서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은 되게 주라고 했어요. 석신 비슷한 시기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딸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해 손녀로 키워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람인 알고 보니 언젠가부터 진짜 보람이가 아니었고 보람일 친딸처럼 아끼던 외할머니 석씨는 아이의 진짜 엄마였던 겁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가 잘못됐다며 자신이 보람이의 친모라는 사실을 여전히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석씨. 난 애를 놓은 적이 없어.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석씨의 요청으로 거듭 DNA 대조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한 군데만 이게 DNA 채취한 게 아니라 세 군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일치한다 하는 거면 DNA가 거짓말 할 일도 없고 그럼 만약에 저기 있는 보람이 우리가 알던 보람이라고 치면 그럼 저희 새끼는 어디 갔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제가 나왔던 그 애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내가 품에 안았던 보람인 대체 언제 장모님의 아이로 바뀐 걸까? 진짜 보람인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보람이 아빤 지독한 악몽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3년을 내 아이라고 믿었던 딸이 알고 보니 장모님의 자식이었다니. 어느 막장 드라마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반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피해 아동 보람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내 석 씨를 믿고 있다는 남자. 이유가 뭘까요? 그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세상이 모두 의심해도 자신은 아내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란 내 마음에 너무 오버가 너무 진짜 심해요. 내가 그래 임신을 안 했는 걸 내가 했다 하겠습니까? 했는 걸 안 했다 하겠습니까? 얼마나 집사람이 오늘 매일을 했으면 집사람이 답답했으면은 저 제발 언론에 좀 퍼뜨려가지고 이 억울한 누명을 좀 벗게 해달라 하겠어. 아내 석 씨는 40을 훌쩍 넘어 임신을 한 일이 절대로 없다고 말하는 남편. 보람 태어나기 한 달 반 전 사진이거든요. 집사람 한 달 반 전 사진. 네네네네. 근데 이때는 임신을 안 했어요. 보람이가 태어나던 무렵 임신한 기색이 전혀 없는 아내의 사진을 증거로 내밉니다. 그럼 비슷한 시기에 애를 낳았다는데 그러면 이때가 내가 만삭이냐 물어보니 만삭이 아니라 저것도 이 사진을 봤대. 경찰이 이 사진을 봤는데 그러면 언제 애를 낳았나? 이전에 낳았다 그러면 1달밖에 안 되는 기라. 맞잖아요. 이전에 낳았다면 1달 같으면 그래요.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났으면 애가 바뀌도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얼굴이. 애 엄마가 모르겠어요. 애 아빠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이어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은 불이 있으니까 그냥 팬티바람으로 나옵니다. 팬티바람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기라. 한 집에서 사는 남편이 아내의 임신을 모를 리 있겠냐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은 집사람이 열이 많아가지고 이런 걸 잘 입고 있어요. 이런 걸요. 이거 말고 또 나시 또 이래 있는 거 거의 집에 오면은 거의 나시 입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내가 그래 임신을 모른다 하면 말이 되나? 어떻게든 아내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어하는 남편. 구속된 석 씨가 보내온 편지들을 펼쳐 보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진짜로 결백해. 결단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 석 씨의 큰딸 역시 엄마의 억울한 호소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꿔치기가 가능하려면 같은 날에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죠. 몰랐을 정도라면 생김새도 비슷해야 되고 몸무게도 비슷해야 되고 이게 다 맞아떨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엄마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낳아 동생의 딸과 바꿔치기 한다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석 씨의 둘째 딸 김 씨는 2018년 3월 이 산부인과에서 딸 보람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를 여기서 출산했다는 것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여기 있는 동안 아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요. 그때 그분이랑 입원해 계셔가지고 아예 바뀔 일은 없어요. 그때 아이를 출산한 거는 그 씨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이는 대체 언제 바뀐 걸까? 이제 보통 출생 후에 생후 30일까지를 신생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기에는 이제 붓기가 좀 빠지면서 얼굴 모습도 많이 바뀌고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가 바로 신생아기고 그 당시에는 또 엄마와 아기와의 애착 관계도 재형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 그 시기에 아이가 바뀌는 일이 발생을 했다면 엄마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바뀐 걸 엄마 아빠도 몰랐던 것으로 볼 때 바꿔치기가 됐다면 출산 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제가 여기 입수를 한 건데 팔찌가 끊겼다 하더라고요. 팔찌가 이게 차져 있었는데 이 팔찌가 끊겼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끊겨있더라고요. 이게 그 폰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지금 경찰 쪽에서는 그렇게 일단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아이를 출산한 김 씨는 조리원으로 가지 않고 친정엄마인 석 씨의 집에서 몸조리를 했습니다. 퇴원하고 바로 장모님 댁으로 갔어요. 이제 사무조리원을 못 가니까 이제 육아를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장모님한테 배울 점도 있고 해가지고 좀 쉴 겸 그쪽으로 갔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이제 집에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혹시 이때 보람이와 석 씨의 딸이 바꿔치기 된 게 아닐까? 하지만 석 씨의 가족은 출산도 신생아 바꿔치기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검사 결과가 틀릴 리가 없대요. 99.9%의 확률이라고 틀린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혹시 그게 저희가 첫 번째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냐고. 0.001%의 확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석 씨의 큰딸.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국가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확하다. 그러니까 사망한 여아의 사체 세 군데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횟수도 3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피의자가 요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해서 역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다. 매번 다른 샘플로 진행된 총 4번의 DNA 대조 결과가 잘못됐을 거라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은 공단에서 일하던 석 씨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2018년 1월에서 2월 초 무렵 비밀리에 출산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딸 김 씨가 보람이를 출산하기 2달여 전입니다. 그때 일을 쉰 적이 없대요. 엄마가 동명이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그분이 퇴사한 기록인 건지 엄마 같이 일했던 그 팀 관장님은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퇴사 안 했다는 사실을. 경찰이 석 씨와 동명이인인 동료의 퇴사 기록을 오인해 잘못된 추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계속하는 석 씨. 저는 애를 놓은 적이 없어.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무조건 부인만 하는 이유가 뭘까? 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치밀하거나 체계적인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DNA 검사의 결과라는 것이 얼만큼 이 분명한 것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본인이 무언가를 보호한다든지 또 누군가를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범죄와 관련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났다고 믿는다든지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는다든지 이런 그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가 일단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석 씨가 정말로 자신은 출산을 한 적이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거나 혹은 무조건 부인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러고 보니 구속된 석 씨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되돌려서 보람이를 발견한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보람이를 보고 바로 신고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의문이다. 이불을 덮어줬던 게.
석 씨 부부가 함께 보람이의 사체를 발견했다는 최초 보도와 달리 신고 하루 전 석 씨는 혼자 딸이 살던 집을 찾아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맨날 딸이 했대요. 왜 신고를 안 했나 했더니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에서는 감당을 못하니까 이거는 신고해야 된다. 내가 바로 신고했다니까요. 그럼 이미 그 전날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또 덮으시고 갈라고 마음먹었었던 모양이에요. 둘째를 낳아가지고 있으니까 둘째도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둘째 딸 김 씨가 방치해 사망한 보람이를 발견하고 김 씨의 죄를 대신 뒤집었을 걸 고민하며 하루를 보냈다는 게 석 씨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밝혀진 그날의 정황은 이랬습니다. 사체를 발견한 석 씨는 둘째 딸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체를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사체 유기를 시도했다고 인정한 석 씨. 이 행동은 정말 둘째 딸을 지키려던 엄마의 모정이었을까? 혹시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막내딸의 흔적을 지우려던 석 씨의 마지막 비밀은 아니었을까? 석 씨가 굳게 입을 닫고 있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대체 왜 손녀와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의심이 되는 것은 자기가 낳은 딸이기 때문에 자기 딸이 낳은 딸 자식보다는 훨씬 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판단에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가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굉장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유지되는 관계라기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지만 심리적으로 아주 먼 거리를 갖고 있는 고립된 가족일 가능성도 예측이 됩니다. 무슨 이유에선가 딸이 낳은 아이보다 자신의 아이가 더 가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석 씨. 석 씨는 둘째 딸 김 씨가 19에 임신한 아이의 출산을 크게 반대했었습니다. 이제 앞전에 유산을 2번 했고 그래서 이제 보람이는 꼭 키우고 싶었고 책임지고 싶었고 그래서 보람이 이제 한 5개월 반 정도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이제 장모님한테 들통난 거죠. 제가 거기서 지우라고까지 얘기 나오셨는데 이제 교수도 모르면서 못 지운다. 보람이 얘는 많이 먹였어요. 가출까지 하고 했으니까 흉악도 올라가고 나서 친구를 잘못 사귀는지 하여튼 뭐 그게 사춘기가 왔는 건지 가출해서 서울 3번 찾아가 내가 3번 다 찾아왔어요. 10대 때부터 반복된 가출과 임신 등으로 둘째 딸 김 씨와 엄마 석 씨는 잦은 갈등을 빚어온 걸로 보입니다. 출산과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던 석 씨는 웬일인지 보람이가 태어나고 돌변합니다. 산후조리를 해주는가 하면 위층에 딸네 가족이 함께 살 집까지 마련해준 석 씨. 처음에는 막 저희랑 막 연금 끊고 막 그러실 줄 알았는데 낳고 나서부터는 이제 바로 엄청 좋아하시고 이제 자기 막 새끼 보는 것처럼 막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입주할 때 장모님이 저희 방을 치워주셨거든요. 이제 애기도 온다고 막 바닥 막 이쁘게 막 닦으시고 그러셨거든요. 구석구석 뭐 다 이제 청소해 주시고 그랬었거든요. 장모님 댁 가서 돌잡이도 하고 다 했었어요. 장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보람이의 외할머니 행세를 하던 생물학적 친모 석 씨가 이유 모를 심경의 변화를 겪는 사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또 한 명의 보람이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을 단 한 사람, 석 씨가 굳게 입을 닫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뭐 숨기고 싶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사생 결단으로 거짓말을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술밖에 없다 보니까 석 씨가 출산했느냐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두 개는 꼭 풀어야지 지금 이 사건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겠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2명의 아이. 한 아이는 3년을 엄마인 줄 알고 지낸 친언니의 손에서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수많은 의문점들을 아무리 어려워도 꼭 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